네, 오늘은 널러지 파워업 과정 세 번째 그 스토리지의 이해입니다. 원래 순서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려고 했었는데요. 뭐 제가 좀 업무적인 버든이 있어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먼저 했고요. 저는 발표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버 앤드 스토리지라고 이 그림이 있는데요. 데스크탑, 그 다음에 외장 하드, 서버, 스토리지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쓰시면서 외장 하드를 다 붙여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 이런 것들도 붙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외장 하드를 붙여보셨으면 스토리지 80%는 이해가 다 되신 겁니다. 나머지 20%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깊은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일자리의 공유나 이런 차원에서 저 같은 시스템 엔지니어나 테크니컬 아키텍트들한테 상당히 좀 위협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부터 서버 스토리지 관계를 데스크탑과 외장 하드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데스크탑하고 외장 하드는 아실 거고요. 일반적인 서버는 제가 전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서버에다가 내부에 인터널 디스크들이 여러 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어떤 네이드를 구성해서 인터널 디스크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스토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외장 스토리지고요. 이런 모양, 스토리지 디스크가 14개 들어간다든지 16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JBOD 아니면은 디스크 인클로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지 인클로저들이 몇 개가 쌓이느냐, 그 다음에 어떤 디스크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들어간 디스크들이 얼만큼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스토리지를 총칭할 때 엔트리 레벨,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네이드를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이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매트릭을 준비했고요. 예를 들자고 하면 네이드 제로, 스트라이프죠. 두 개 디스크 두 개를 모아서 두 개의 볼륨으로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끝난 후에 한번 살짝 보시면 대략적인 어떤 네이드의 구조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기술의 동향입니다. 저번에 네이드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서버를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왜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요즘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SD, 아이스카시, 그 다음에 사스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성숙도나 성능에서. 그 다음에 파이버 채널, 그 다음에 시리얼 ATA, 예전에 이제 ATI, ID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토리지나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 가장 제일 추상화 많이 해놓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NAS를 보려고 NAS라고 하면 NAS는 파일 레벨의 스토리지다. NFS나 SMB를 지원한다. SEN 같은 경우에는 FC나 아이스카시를 쓴다. 그 다음에 DAS 같은 경우에는 흔히 디스크 뭘 쓰냐, ATA, SATA, 스카시, SAS, FC 이런 것들을 쓰고 블록 레벨 스토리지를 지원한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크의 어떤 성능이나 기술의 성숙도가 어느 스토리지에 매핑이 되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 저희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좀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그 강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외장 하드를 붙여보셨다고 하면 스토리지 80% 이해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매핑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을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장 하드디스크를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외장 하드를 데스크탑에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지를 마운트한다. 마운트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 외장 하드가 일반 데스크탑에 마운트가 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게 되는데요. 뭐 초기화할 때는 포맷도 하고 파일 시스템으로 잡히는데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OS가 디스크의 블록이나 클러스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재정렬하는 작업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xt2, ext3,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쓰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펫16, 펫32, NTFS, 윈도우에서 쓰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 스토리지가 서버에 마운트가 됐을 때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생성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C나 D 드라이브, 뭐 리눅스로 치면 SDA1, SDA2 이렇게 마운트가 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스토리지는 DAS, SAN, IPSAN, 흔히 얘기하는 아이스카시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외장 하드를 뭐 다른 데스크탑, 다른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장 하드를 다른 데스크탑이 마운트를 하고 이 PC, 이 서버가 다른 서버한테 그 뭐 여러분들 그 파일 서버나 이런 것들 많이 써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특정 볼륨을 공유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NAS가 되는 거고요. 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토콜로 받느냐,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으로 받느냐, 커먼 인터페이스 파일 시스템으로 받느냐. 그러니까 뭐 NFS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쓰는 외부의 파일 서버에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CIFS는 윈도우에서 쓰는 파일 공유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뭐 우리 공유 폴더에 가서 파일 가져오세요. 뭐 파일 서버에 가서 데이터 다운 받으세요. 하면 뭐 슬래시 하고 네트워크 폴더 공유 폴더 네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뭔 차이라니 제가 사투리를 이 그 중간에 파일 서버 역할을 하는 데스크탑이 됐던 PC가 됐던 간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는 블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섹터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를 바로 붙일 경우에는 얘가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서 직접적인 억세스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서버나 특정 그 데스크탑이 이미 마운트한 것들을 그 다른 PC에게 공유 폴더만큼을 할당할 때는 이게 이제 NFS나 NAS 이런 개념이 뭐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게 뭐 저는 쉽게 좀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심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제가 뭐 특별히 그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그 어떤 희망적인 꿈을 갖고 계시고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필드에서 스토리지 조립을 할 때 그 뭐 이게 용량이 크다, 뭐 그 다른 것보다 뭐 많이 저장해 이런 개념에서 선택되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 그 조직이 처한 어떤 그 뭐 기술적인 환경이나 그다음에 뭐 가용성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 성능, 뭐 가용성하고 안전성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저희가 스토리지를 얘기할 때 엔트리냐, 미드레인지냐, 엔터프라이즈냐 이런 걸 결정하는 기준일 수도 있고요. 확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 하면은 사실은 스케일 아웃 구조로 확장성이 좋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용량,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용량의 확장성이 좋다. 가용성하고 안정성은 뭐 그 퀘스천 에러일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그 해당 그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정보 시스템 조직의 예산, 그다음에 운영 인력 및 자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 정보 시스템 부서에서 그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한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걸 계시겠습니까? 국민의원님. 돈은 싸잖아요.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가용성 및 안정성하고 운영 인력 및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더의 신뢰도가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야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디서 만들었어? 누가 와서 유지보수할 거야? 라는 퀘스천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및 안정성. 야 이거 레퍼런스 있어? 어느 산업군에서 썼어? 이런 얘기 100%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서로가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넣어봤고요. 다스부터 가겠습니다. 스토리지 구성 방식 분석이라고 해서 다스입니다. 다이렉트 어택치 스토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버 데스크탑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장 스토리지가 있고 뭐 서버에 보면 제가 그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버는 일반 PC처럼 뭐 하드디스크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버의 어떤 스펙에 따라서 디스크가 뭐 16개 들어가는 서버도 있고요. 8개 들어가는 서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이 로컬 디스크들을 묶어서 확장하는 개념이 뭐다? 네이드다. 그렇죠. 네이드, 그렇죠. 네이드. 자, 그러면 안 묶어도 돼요. 그냥 하나씩 개별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자, 서버에다 디스크 여러 개를 넣고 묶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용량을 확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그 80MB 색이다 하면 4개를 묶으면 4831, 뭐 320MB 색이 속도가 나오는 아주 퍼포먼스 좋은 하드디스크를 묶었다. 이걸 이 서버에 설치된 OS가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널 다스입니다. 인터널 디스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인터널 다스 이렇게도 표현을 그러니까 다스 그러면 무조건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나한테 붙였다 이게 아니라 서버 내부에서 네이드 시스템을 거쳐서 OS에 마운트된 스토리지 볼륨을 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이렉트로. 뭐 이 부분은 인터널 디스크 보통 흔히 정보 시스템 부서에서 인터널 디스크 하면 이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스토리지를 갖다가 서버에 붙이는데 다스다. 이 부분은 스토리지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클루저 뭐 한 박스 그 2U짜리 인클루저에 뭐 디스크가 한 16개씩 들어가는 게 계층화돼서 막 쌓여 있습니다. 용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용량을 전부를 한 서버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셔닝을 하는데요. 이 파티셔닝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뭐 F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하고 서버가 그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 단위로 쪼갭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LUN 그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하시다 보면 LUN이라는 단어 엄청 나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뭐 로지컬 유닛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너무 많은데 스토리지 파티션을 쪼갰다. 그러면 그 파티션들에 대해서 그 서버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그 셈을 설명드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총 2TB짜리 스토리지인데 200기가를 생성하는 LUN을 생성했다. 그리고 서버에 붙이는데 뭘로 붙이냐? 파이버 채널로 붙입니다. 물론 뭐 아이스카시면은 뭐 그 일반적인 뭐 광케이블 그 일반적인 UTP 케이블로도 붙일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다스 그러면 파이버 채널로 붙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로 붙일 수 있는 뭐가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보통은 HBA, 호스트 버스 어댑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호스트 버스 어댑터는 해당 LUN의 정보를 받아서 시스템에
아, 얘가 디스크다. 디스크 디바이스로 네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디바이스로 인지를 하고요. 그 디스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마운트 작업, 그 포맷을 하고 마운트 작업을 거치면 그 디스크로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부서에서 성능이나 가용성이나 확장성이나 비용을 볼 때 뭐 비용은 그래 뭐 내장 디스크를 넣어야 되는데 서버에 그 유닛 자체가 디스크가 더 이상 안 들어가니 외부에 스토리지를 쓰자 했을 때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스토리지 그림이라서 그렇고요. 자, 가용성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싱글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뭐 이 안에서 네이드가 묶여 있고 뭐 컨트롤러도 이중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용성이 보장이 된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스라고 하더라도 엔트리 레벨이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엔터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보통 중간 정도로 봅니다. 근데 확장성은 사실은 좀 작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다스 자체가 스케일 아웃한 스토리지가 나오는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그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스토리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클로저가 쌓여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데 인클로저가 쌓일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가장 일반 서버 시스템 운영하면서 그 확장 디스크를 붙이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면서 하드디스크가 부족해. 그러면 웹하드를 쓰실 수도 있지만 외장 USB 하드디스크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질문 예, 질문해 주시죠.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 그대로 하실까요? 슬라이드 주시고 다시 시작. 껐다. 알트10 누르.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알트10 누르 바뀌잖아요. 처음부터 하시죠. 빨리빨리 넘겨보시죠. 동작 안 하는데. 아무것도